가제트 시즌2로 돌아온 서울 이천 집가이번 원장 한승민입니다. 사실 뭐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처럼 이건 무슨 마이클 조던 컴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제가 이거를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한 2.5단계가 이제 시행되는 마당에 촬영 일자를 이제 잡기도 좀 너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쪽으로 이게 9월 말 10월 달 그때 보면은 개인적으로 잘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스포츠 이벤트가 많잖아요. 메이저리그 뭐 포스트 시즌도 한창 진행 중이고 오늘도 그거 보다가 헐떡 왔거든요. 촬영하려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NBA 플레이오프도 지금 뭐 마지막 단계 이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월드 시리즈를 처음 본 게 1991년도에 봤는데 길이 역사에 남을 명승부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걸 쭉 보면서 드라마 같지 않은 드라마라고나 할까 그런 것 같아요. 꼭 시리즈가 이제 끝나면 이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 방송국 화면이 딱 그렇게 비춰져요. 승자팀 얼굴 보여주고 패자팀 얼굴 보여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주제넘게 나는 승자의 삶을 살 것인가 패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짠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자, 아무튼 간에 참 어려운 시기지만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위안받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번째 가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Histological Outcomes After Guided-Bone Regeneration of Peri-implant Defects Comparing Individually Shaped Block vs. Particulated Bone Substitute GBR에 관한 내용이고 블록본과 Particulate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가제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본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운드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잖아요. 그 운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멤브레인을 가지고 하느냐, 본그래프트를 가지고 하느냐, 둘 다 하느냐. 그런 문제 중에 이것은 본그래프트 매트리얼을 해보겠다는 게 이 실험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고르는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 가제트 1회에서부터 9회를 뭘 이렇게 했나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살짝 봤습니다. 제가 사실 그 SNS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의외로 이제 뭐 보온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가이드 본 리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가이스트리키와 같이 하고 있는데 가이스트리키가 명색이 그래도 바이오매트리얼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너무 소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 회하고 다음번 회에서는 약간 특집격으로 GBR이죠. 가이드-본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골라봤어요. 이 저널은 원래 오리지널 스터디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를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클리니컬 아웃컴만 본 것이고 또 상당히 스터디는 잘했는데 정작 궁금한 히스톨로지컬 아웃컴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2019년 스터디에서는 읽어보니까 후속 스터디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논문 하나 가지고 이제 2개 쓰는 재주들이 있는 분들이라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났어요. 요즘은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실험할 때 작정하고 다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전부터 블럭과 파티큘레이트 본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하면서 뭐 보온 게인이 얼마나 있고 뭐 바이탈 본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는 특이하게도 뭐냐면은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만나는 DISS 디펙트, 제일 좀 어렵다고 하는 원홀 디펙트를 해결을 할 때 블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걸 어떻게 고정할까가 좀 궁금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덴츄루스 리츠에다가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하면 이제 고정을 하기 쉽고 또 이제 블록본의 자체가 이제 고정이 생명인데 블러드 서플라이를 많이 받으려면 고정이 생명인데 이게 시밀티니어스 어프로치 할 때는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제가 작년에 이제 눈여겨본 거고 역시 궁금하던 차에 이번에 히스톨로지컬 아웃컴이 나와서 이 스터디를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2019년 스터디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은 파티큘레이트 본을 사용해서 GBR 할 때의 단점 알고 있죠. 이게 소프티슈에 눌린다거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면서 우리가 쌓아놓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블록본 타입을 쓰면은 이러한 문제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이제 명확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블록 타입 본을 쓰면은 쌓아놓은 본이 이제 줄어드는 양이 파티큘레이트 본을 쓰는 거에 비해서 한 반 이상 줄어든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리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효과가 멤브레인을
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기서 언급된 저널이 이제 미르마리 선생님이 2016년 스터디 제가 첫 번째 가제트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거여서 그 말씀도 드렸죠. 이제 중요한 스터디들은 계속 반복될 거고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학습 효과를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죠. 아마 저 스터디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 인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블록 타입 본을 쓸 때 많이 쓰는 게 물론 오토지니어스 본도 쓰지만 매번 오토지니어스 본을 딸 수 없으니까 항상 이것에 대한 대체제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보바인 블록 본입니다. 이 보바인 본이 조금 단점이 있어요. 고정하기가 좀 어렵고 브리틀하게 깨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퀄, 그러니까 말이죠. 물론 저것도 단점이 있어요. 결과들을 보면 리치 컨트롤을 유지하는 데는 확실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블록 타입 본을 쓰면 항상 어떤 문제를 걱정을 하게 되냐면은 이게 과연 진짜 본이 되는가? 이게 걱정인 거예요. 심지어는 오토지니어스 본을 쓰더라도 그게 네트크로텍 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블록 본을 쓰면은 실제로 히스톨로지컬 아웃컴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2019년에 휴먼을 상대로 랜더마이즈 컨트롤들을 스터디를 했어요. 바이오가이드 멤브레인을 쓰고요. 파티큘레이트 본 바이오스를 쓰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블럭을 써가지고 이런 실험을 임상적으로 한번 하고 후속 스터디로서 이것에 대한 히스톨로지컬 아웃컴을 보겠다는 게 이번 스터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트리얼 메소드로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후속 스터디다 보니까 2019년 스터디를 먼저 소개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24명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고요. 어느 정도의 본 리치가 아트로피된 상태를 뭐 선택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버칼본 데피션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써 있습니다. 원래 스터디에 24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19명을 대상으로 히스톨로지컬 샘플을 뽑았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건 17개라고 그래요. 2개는 샘플이 이렇게 처리 과정 중에 약간 손상이 있어서 17개만 나중에 히스톨로지컬 샘플을 받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술 방법은 한쪽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을 씁니다. 바이오스 파티큘레이트 본을 얹고 바이오가이드를 얹어요. 그냥 덮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멤브린을 리지드하게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바이오가이드로 고정을 할 때는 이게 약간 탄력성이 있는 그런 멤브린이기 때문에 고정할 때 찢어지지 않고 잘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런 바이오가이드는 고정을 할 때 찢어지지 않는 건 좋은데 리지드하지 않죠. 약간 소프트 타입 멤브레인에 속하기 때문에 고정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티큘레이트 본을 쓴 군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10개는 우리가 진짜 하기 어려운 언어 디펙트에다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테스트 군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바이오스 블럭을 사용을 하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고정을 할 것이냐. 더 좁은 데다가 고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이오스 블럭 자체가 이제 보바인 타입이라 이게 브리틀하거든요. 이제 고정하다 보면 잘 깨지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블록본을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블록은 대충 쉐이핑을 해서 디펙트에 어댑테이션만 시켜놓은 다음에 바이오가이드 멤브린을 덮은 다음에 멤브린으로 고정해서 이 그래프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는 이제 블록 타입 본은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봐도 이제 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움직임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을까? 소프티쉬 프레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가 생각만 했던 거를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이 연구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스터디에서 이런 다른 이 합성골 타입의 블록본을 쓰면서 여러 군데 멤브린을 고정을 하면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을 언급한 건 있더라고요. 자, 이 테스트군에서는 블록 타입본을 쓴 군에서는 12명 중에 11명이 언어 타입 디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블록본을 고정하지 않고 멤브린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킵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 스터디에 나온 그림을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립니다. 딱 보면 이제 디하이센스 디펙트 자체는 약간 V-쉐입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가 이렇게 좀 얇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원홀 디펙트 오케이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면은 약간 U-쉐입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힐링 포텐셜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거보다는 조금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오스 블럭을 약간 쉐이핑 해가지고 어댑테이션 시킨 다음에 멤브린을 이제 고정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톨로지컬 아웃컴 대신에 첫 번째 스터디에서는 제가 그냥 이런 임상 데이터만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엔트리 서저리는 6개월 뒤에 하였고 클리니컬 메저먼트는 뭐 CBCT를 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호리젠탈 본 시크니스를 이제 우리가 쌓아놨을 때 당시에는 임플란트 플랫폼 레벨에서 그렇습니다. 2.73mm 정도였는데 6달 뒤에 열어보니까 임플란트 플랫폼 레벨에서 이게
0.5mm밖에 안 남아있어요. 한 그래도 2mm 정도는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수가 많이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버티컬하게 보니 100% 잘 찬 횟수가 12개 중에 3개니까 25%밖에 안 됐네요. 반면에 블록 타입을 쓰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3.48mm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 6달 이후에도 줄긴 줄었으나 그 양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2.7mm 정도 그래도 두께가 잘 남아 있었고 버티컬하게 완전히 디펙트가 찬 것도 거의 90%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 블록 타입 본을 쓴 것이 이런 파티큘레이트 본을 쓴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리치 형태는 잘 잡아줘줬다는 얘기죠. 이게 바이오 가이드 멤브레인을 잘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이쪽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스터디에서 나온 임상사진이 되겠습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덜 찬 것을 보이고 스레드가 좀 처음보다는 괜찮아졌는데 이 본도 좀 두꺼워진 것 같고 밑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아있고 여기는 100%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마 그냥 보초를 했겠죠.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별 이상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8회차에 이런 스레드가 노출됐을 때 이 임플란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빼먹은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스레드가 노출돼도 사실은 임플란트가 오래 사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주변 환경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방이 그래도 많이 두꺼워서 서포트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비록 위에 스레드가 조금 노출된 것일지라도 임플란트 서바이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전체적으로 얇은 것들 그런 분들은 로딩을 받을 때 점점 이게 그 뼈가 이제 견디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가 8회차 때 그 케이스에서도 하나 보여드렸지만 너무 얇은 뼈를 그냥 무시하고 누는 거는 좋지 못할 것 같고요. 지금도 이 케이스에서도 처음에 뼈는 전체적으로 좀 얇은 편이었죠. 비록 이렇게 스레드가 노출됐지만 이게 본 컨디션은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임플란트는 괜찮을 것 같죠. 한편으로는 이 케이스 한번 보시죠. 바이오스 블락을 썼는데요. 디펙트 형태는 많이 개선됐어요. 이 파티클들이 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 부분만큼은 서로 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고 본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얘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톨로지컬 아웃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에 후속 스터디에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된 것이고요. 이 사진은 2020년 저널에 나온 겁니다. 아마 2019년에 나왔던 저널의 그 케이스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딱 보시면 그죠? 똑같아요. 블록본 케이스는 좀 다른 거를 보여줬네요. 원월 디펙트처럼 보이고 여기서는요 고정 없이 멤브린으로만 이렇게 고정을 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만들고 역시 이 아웃컴을 보면 이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야 이거 붙어있는 게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잘 안 붙어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움직임을 전혀 100%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네크로틱 본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딱 보면 아까 케이스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그렇고 일단은 붙어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파티클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100% 이제 본이 바뀔 것인가 그건 약간 의심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니까 우리 중요한 결론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0년도 스터디에 나왔겠죠. 뉴본 퍼센티지를 보면 파티큘레이트 본을 쓴 군에서는 25.2%가 나왔고요. 파티큘레이트 본이 아닌 블록본을 쓴 이런 군에서는 11.5%가 나왔습니다. 렘넌트 본 서브티츠 매트리얼은 파티큘레이트 본군에서 31.3%, 블록 쓴 군에서 36%. 그다음에 non mineralized 티슈니까 소프트 티슈 같은 거겠죠. 커넥티브 티슈 같은 거. 파티큘레이트 본을 쓴 군에서는 42.2%, 바이오스 블록을 쓴 군에서는 52.9%가 나왔어요. 자, 딱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이쪽이 바이탈본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하여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애매하죠, 그런 거. 근데 확실히 이거는 파티큘레이트 본에서 많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터디의 디스커션이나 리절트에서 설명도 그렇게 써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티큘레이트 본을 쓴 군에서 히스톨로직 섹션을 보여준 것이고 파티큘레이트 본들이 훨씬 더 뉴본에 많이 둘러싸여 있고 잘 접촉해 있다 그런 표현을 써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블록 타입 본을 쓴 군에서의 히스톨로직 섹션으로서 물론 뉴본이 많이 생겨 있는데 보면은 그 파티큘레이트 본이 쓴 군이 그림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외에 이제 언급된 결론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히스톨로지컬 샘플을 보면서 림포사이트니 커넥티브 티슈니 그 분포를 봤습니다. 그래서 림포사이트의 분포를 블록 타입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수 0, 1, 2, 3 보면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은 아예 없는 거, 1은 약간 있는 거, 2라고 쓴 거는 한 중간 정도, 3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그냥 분포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포사이트가 나타나는 거를 어떤 의미인지는 이 디스커션에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리포사이트가 염증 반응이 있는 데서 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 빈도가 이제 블록 타입에서 덴시티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파티큘레이트 본은 굉장히 약하죠. 그런 걸 봐서 이 블록 타입 본이 약간은 더 염증 반응이 있고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베트인지는 확실하게는 써있지 않으나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이제 뭐 녹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커넥티브 티슈를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이라고 쓴 거 소문자입니다. 저거 L이라고 쓴 건 루즈의 약자고 D는 덴스의 약자예요. 블록 타입에서는 파티큘레이트 본을 쓴 거에 비해서 덴시티가 훨씬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티큘레이트 쓴 것이 커넥티비티 티슈에 덴스한 커넥티비티 티슈가 훨씬 많았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덴스한 커넥티비티 티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로비저널 매트릭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제 본으로 바뀔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많은 그런 이제 매트릭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파티큘레이트 본에서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파티큘레이트 본이 훨씬 더 본 형성에서는 우위성이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표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빨리 보자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값과 이제 메디안 값이 있는데 어느 걸 봐도 바이탈 본은 파티큘레이트 본이 블록본보다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또 눈으로 보고 싶게 이제 그래프로 봐도 이 검은색이 이제 바이탈 본, 뉴본의 형성 양이 되겠습니다. 얼핏 봐도 이게 2배 이상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이 디스커션에서는 일단 이 파티큘레이트 본을 쓰던 블록 타입 본을 쓰던 successfully integrated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저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잘 붙어 있다 일단.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블록 타입 안 붙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잘. 근데 한 케이스도 빼놓지 않고 다 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그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을 써주고 있냐 하면은 비록 약간 이게 애매하게 써주긴 했지만 그래도 파티큘레이트 본이 뉴본 퍼센티지가 훨씬 높았다. 그건 확실히 여기서도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약간 가이슬리키 후원을 받아서 이게 이 스터디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좀 나쁜 말 하긴 그렇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이제 파티큘레이트 보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제 블록 타입 본의 장점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고 있죠. 형태가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꺼지지 않고 그래서 버티컬하게 디펙트도 확실하게 차 있고 컨투어도 훨씬 두꺼워져 있고 파티큘레이트의 장점 블록본의 장점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디스커션 부분은 그냥 이 스터디의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 준 것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그럼 뭐 그동안에 바이오스 블록이나 혹은 이콰인 블록이나 그런 거를 사용한 스터디 결과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베닝 선생님이 2016년, 2017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박스 타입을 디펙트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휴먼 스터디 디펙트랑은 틀리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인데이 타입 디펙트니까 원홀 디펙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쪽에는 이콰인 본 블록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다 잘 재단을 해가지고 어댑테이션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디펙트 자체가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갖게 되니까 이거는 멤브레인을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바이오 가이드만 더. 그 다음에 한쪽은 이제 바이오스 파티클, 하나는 바이오스 블록 역시 잘 재단해서 껴놓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멤브레인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본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느냐? 결과는 이제 이콰인 블록이 바이오스 블록이나 파티큘레이트 본에 의해서 리치 형태는 훨씬 더 잘 유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콰인 블록의 결과가 사실은 나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파티큘레이트 본도 이콰인 블록의 그 성적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들은 제가 2016년 스터디에서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콰인 블록에 대한 그 내용이고 이게 바이오스 블록에 대한 그림이고 이게 파티큘레이트 본에 대한 그림이고 이게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역시 파티큘레이트는 많이 무너진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블록 타입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뉴본 포메이션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 블록 타입을 쓴 것에 비해서 파티큘레이트 본을 쓴 것이 높은 수치가 이 스터디에서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놓은 스터디에서도 한 2배 차이 났었는데 여기서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치료는 그렇고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제가 2016년 스터디에 나온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이 AA는 그냥 어그멘티드 에리어의 약자고
MT는 mineralized tissue의 약자고 T0는 이 플랫폼에서의 thickness, T0입니다. 그래서 0mm라고 여기가 표현하고 1mm 하방, 2mm 하방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thickness입니다. 이 블록 타입을 쓴 것들이 오그멘티드 에리어가 훨씬 높죠. 플랫폼에서의 thickness도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콰인 본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는 얘기고, 하지만 뉴본, 미네랄라이즈 티슈는 이런 파티클이 쓰는 경우가 거의 뭐 2배 되는 경우도 있네요. 결과가 훨씬 이제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스터디와 이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전에 이제 동물 실험에서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결과가 이 본 연구에서도 그렇고 이전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고 블록 타입의 결과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왔느냐, 그 내용을 써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그멘테이션 양을 훨씬 더 이제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블록 타입이 지금 이게 오세어 인테그레이션 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런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블러드가 차들어오는 속도가 많이 늦다는 얘기죠. 자, 한편으로는 파티큘레이트 본이 훨씬 더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도 잘 되고 오스테어 컨덕티비티가 훨씬 뛰어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제 첫 번째로 써주고 있습니다. 블록 타입이 좋다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만은 보통 이제 시밀테니어스 어프로치 할 때 파티큘레이트를 많이 쓰는 거는 고라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홀 타입 디펙트에다가 이런 블록 타입과 파티큘레이트를 쓴 스터디는 없냐? 물론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동물 스터디고요. 벌써 10몇 년 전이죠. 12년 전에 닥터 슈버라치라는 사람이 이런 스터디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파티클, 그다음에 이거는 원홀 디펙트니까 블록 타입 본을 다 이제 고정을 한 거네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멤브레인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스터디는요, 이 블록 타입이 확실히 조금 블러드 서플라이가 늦을 거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그로스 팩터들을 몇 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터디를 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매한가지였어요. 매한가지로 이 파티큘레이트 본이 훨씬 더 이제 뉴본 퍼센티지가 바이어스 블럭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그런 똑같은 결과를 이전부터 이제 얻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내용은 그동안에 이제 이콰인 블록을 이제 쓴 스터디들은 뭐 없느냐, 뭐 그런 것들인데 몇 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 전부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 똑같습니다. 두 개의 본 서브티튜, 블록 타입이든 파티큘레이트든 일단 이게 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티큘레이트 본이 아무래도 조금 본 형성에서는 약간 유리하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스터디의 결론으로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블록 타입 본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쓸 수만 있으면 뭐 블록 타입 쓰고 싶은데 이걸 매번 쓸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과연 진짜로 뼈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란 얘기죠. 닥터 이제 스핀 네토라는 사람이 코티코 캔슬러스 알러제닉 블록본을 사가지고 휴먼 스터디를 한 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 스터디로는 워낙 많고요. 휴먼 스터디를 찾아보자면 요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사람도 역시 이런 거 약간 좀 서포터를 받아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다가 점점점 내용을 읽어보면 히스톨로지 샘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오토지니어스 블록본을 따도 네크로틱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티코 캔슬러스 블록은 너무나 흡수가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뭐 정말 이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없어진 케이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그동안 블록 타입 많이 쓰진 않았어요. 가끔 이제 쓴 케이스들이 있는데 루틴하게 쓰면 조금 아직은 에비던스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줬던 초창기 스터디 중에 하나예요. 이건 무려 2002년에 나왔습니다. 2002년이면 월드컵이 열렸을 때고, 제가 이제 군대 보건소 막 마쳤을 때 나왔던 브라질에 있는 닥터 아라요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아라요론사를 발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실험도 했어요. 걔에다가 이제 이를 소구치를 싹 뺀 다음에 원홀 디펙트를 만들어요. 평평하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라테랄 서피스에다가 블록본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는 오토지니어스 블록본을 갖다가 붙이고 스크류를 아주 리지드하게 고정을 해주죠. 하나는 바이어스 블럭을 갖다가 붙여요. 아주 리지드하게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이드 멤브레인을 덮습니다. 개임에도 불구하고 6달이나 기다려서 저 히스톨로직 섹션을 봐서 저게 뼈가 되는지를 본 거예요. 개에서 6달이면 사람한테는 최소한 9달 이상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이오스 블락을 쓴 것을 섹션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이티브 본, 여기가 이제 원래 뼈 근처죠. 원래 뼈 근처에서는 뼈가 보여요. 뼈가 보이는데 저 멀리 위에 있는 애들은 보면은 거의 뭐 파이브러스 캡슐렛이 되어 있는 것처럼 커넥티브 티슈만 많이 있어요.
본이 보이질 않아요. 미네랄라이즈 티슈가 23%, 커넥티브 티슈 47%, 렘넌트 바이오스 매트리얼 한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23%는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요 근처에서만 뼈가 됐다는 거예요. 근처에서. 이 멀리서는 이제 뼈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반면에 이제 오토지니어스 블록본을 이거보다는 좀 낫습니다. 미네랄라이즈 본 포션도 훨씬 많고요. 가운데 조금 좀 멀리서 이렇게 따도 이 본이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이런 히스톨로지컬 섹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지니어스 본을 써도 우리가 이제 흡수량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인트라멤브라너스 오토지니어스 본을 쓰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자가골 아닌 블록 타입 본을 쓰는 것들은 아직 뭔가 좀 결과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얘가 확실히 고르화가 안 되니까 정말 그로스 팩터를 좀 담아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런 스터디 물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들이 또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클리니컬 케이스는 제가 알로제닉 블록본, 제가 사실은 바이오스 블록을 써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바이오스 블록을 써본 적이 없고 알로제닉 블록을 좀 써본 케이스가 있어서 이 오늘 결과하고 일치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그냥 이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이 긴데 이 전치부가 지금 뭐 사실은 여기가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전치부에 이제 급기야는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얘도 지금 빼야죠. 보니까 여기는 미싱이고. 그래서 우선 이제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여기다 이제 포스트를 하고 여기도 페리오 서포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동요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먼저 이제 보도 오그멘테이션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열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컨케비티가 굉장히 심합니다. 스페이스 메이킹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늄 레인포스트 EPTF 멤브린을 쓰거나 콜라겐 멤브린이나 파티큘레이트 본으로만 써가지고는 이게 GBR이 잘 안 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꼭 블록 타입 본이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가장 컨케이비티 심한 데다가만 페이스 메이킹을 잡아줄 목적으로만 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ICB 블록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알로제닉 본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기둥으로만 세워놓고요. 나머지를 디코티케이션을 많이 시켜준 후에 파티큘레이트 본으로 사용해서 멤브린을 이렇게 여러 장 넣어가지고 GBR을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스페이스 메이킹을 잡는 용도로 썼다는 거죠. 저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켜서 힐링이 잘 됐어요. 이제 기다려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봤는데 환자분이 또 이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가족 행사도 좀 치르시고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됐고 그때 CT를 찍어보면 꽤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블록을 고정시킨 부분인데 괜찮고 얘가 이제 스페이스를 좀 잡아줘서 그런지 나머지 부위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겠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블록본의 자가볼이 아닌 블록 타입들의 본의 성적이 사실은 조금 아직 의심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블록본을 넣은 12번, 22번이죠. 거기다 임플란트를 넣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임플란트 개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환자분이 3번을 이제 뽑을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기회에 이제 뽑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죠 저는. 그래서 임플란트 위치를 어떻게 잡았냐면 3번, 그다음에 5번은 심어야 되겠고 4번 대신에 5번 심고 1번을 심었어요. 1번이 그나마 네이티브 본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1번을 심었습니다. 사실 2번 심어도 되는 그런 지금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1번을 심었어요. 자, 8개월 뒤에 이제 리엔트리 할 때의 모습이 되겠고 얼핏 봐서는 뉴리 폼드 티슈가 굉장히 잘 생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티슈 파티큘들의 인테그레이션도 굉장히 괜찮고 본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리치 카운터도 훌륭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5개의 임플란트를 싱입을 하고요. 이걸 이제 미디얼 레스토레이션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개는 초기 고정이 좋지 않아서 그건 빼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환자분이 또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미디얼 레스토레이션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힐링을 4개월 이상 기다렸을 거예요. 4개월 이상 제가 기다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뭘 샀냐면 캐드캠을 처음 샀을 때요. 2017년 초반이었어요. 얼른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한번 깎았거든요. 소프티슈 힐링이 되기 전에. 근데 너무 못 깎았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리치 컨투어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이거 그냥 임시로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조금 좀 힐링이 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소프티슈 머추레이션이 되면은 한 번 더 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진짜 말씀드렸어요. 세컨 서저리 할 때 약간 제가 주기를 좀 부족해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프티슈가 너무 예쁘질 않아요. 예쁘질 않습니다. 1년 뒤에 이걸 쓰시다가 1년 뒤에 결국은 이제 2차 수술합니다. 이거는 그 2차 수술하기 전에 제가 CT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컨투어가 괜찮았어요. 지금 11번, 21번 컨투어 괜찮고 여기 22번도 컨투어는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무튼 괜찮았고
그리고 나서 1년 제가 이제 기다린 다음에 결국은 이 소프티슈를 수정해주기 위해서 에피칼리 포션도 플랩을 했습니다. 소프티슈 머츄레이션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사진을 안 찍었어요. 플랩을 워낙 그 파샬로 열었고 많이 열질 않았거든요. 이때 제가 여기 봤을 거 아니에요. 알러지닉 블록본을 쌓아놓은 이 부분. 그런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뭐 수술하고 나서는 거의 2년 뒤에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본 오그멘테이션 한 수술 기준으로는 거의 2년 조금 안 됐나 뭐 그런 식이겠죠. 알러지닉 블록본이 이 사이트 제가 열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녹았어요. 상당히 이게 제가 보니까 저게 다 어디 갔지 그럴 정도로 녹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아직 CT는 안 찍어봤는데 다행인 거는 제가 여기다 임플란트 안 심었다는 거죠. 일본에 심어가지고 거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새로 만들어주고 훨씬 낫죠. 소프티슈 컨디션이. 그리고 나서 진짜 9달 기다렸어요. 9달. 여기가 이제 불안하니까 이게 얼마나 좀 꺼질지 모르니까 9달 기다렸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제가 최종 보철물을 다시 이제 만들어 드리게 아니 2019 이게 올해 한 건가 보다. 올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 보철물을 이제 만든 상태고 이제 엑스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노라마로 봐서는 본 레벨이 이제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좀 많이 꺼졌다는 거. 이 케이스를 제가 놓고 봐더라도 이 블록본 타입들이 이게 블러드 서플라이를 충분히 못 받으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고라도 상당히 좀 늦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물론 좋아지겠죠.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사들도 좋은 거를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이제 퀄리티가 좀 나와주면 좋은 거니까 그때까지는 아직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제가 굉장히 많이 감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